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 학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초시생 분들과 제시 이상이신 분들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상시 학습입니다.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 암기장은 강사님들마다 암기장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선균 강사님의 강의를 쭉 따라 들었기 때문에 핸드북을 바탕으로 암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일 3개에서 5개 챕터는 암기를 했었고 저는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한두 개 정도를 뽑아서 외웠던 것을 써보고 서로 점검하고 또 못 쓴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강제성이 좋고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피셋 공부 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1월까지 꾸준히 1년 내내 해주셔야 합니다. 피셋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피셋 직전까지도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3순환이 시작됐을 때 빠르게 행정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셋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3순환 시작됐을 때 조금 벅차더라도 한 12월 정도까지만 행정법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시생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최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것으로 마인드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개념 이해만으로도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개념을 이해할 때 특히 학설과 판례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설 판례를 조금의 이해도 없이 암기만 하는 것은 휘발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개념이나 학설 판례가 나온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를 했다면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죠.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따라서 이때는 학설 대립이 있는 이유와 그리고 그 학설이 내세우는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안 작성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마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모의고사가 있는 경우에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설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해설은 강사님들이 생각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써놓은 것이고 또 분량을 조절을 해놓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분량 조절까지 된 수험생의 모범 답안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필사를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좀 그것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 실력을 확 높일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기출문제 해설을 통으로 암기한 후에 작성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은 이제 정성균 강사님 행정법 사례 연습을 참고를 했었는데요. 답안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정법에서 쓰이는 말투가 좀 저한테 이제 체득이 되었고 또 자주 쓰이는 문구들 그런 것들이 좀 체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 암기를 하니까 그 전에는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답안 서술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좀 답안에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초시생의 어떤 과정을 겪고서 여름방학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맥락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맥락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각각의 그 개별 개념들에 빠져서 큰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숲을 보게 되는 순간 좀 이해가 더욱 수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시험 직전이든 혹은 좀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이든 암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통 암기를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3일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모든 쟁점들을 암기를 하니까 좀 행정법의 숲이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좀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인드셋입니다. 이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마인드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초시생 때는 주어진 것을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만 충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모두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사님 한 분만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다른 강사님 최소한 다른 한 분까지는 그분의 어떤 해설도 참고해 보시고 학설을 정리해 보신 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 검토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논점을 찾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실전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차 잡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또 논점을 모두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꼭 시간을 잡고서 타임 어택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삼순환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작년 삼순환 모의고사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100점 기준으로는 15분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을 잡고 모든 논점을 찾아보고 또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을지 실제 목차만 딱 잡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추후 평상시 암기를 통해서 보충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해주셔야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때는 모의고사를 보실 때 해설을 절대 보지 마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또 실전에서는 해설을 절대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억지로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량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암기장으로 암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답안에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쓰거나 늘려서 쓰거나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을 하시면서 본인이 암기한 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들어갈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신 다음에도 내가 30점 문제라면 30점만큼 썼느냐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갔다면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학설을 좀 압축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섭은 풍부하게 쓰셔야 됩니다. 학설은 의외로 교수님들이 혹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설은 누구나 외운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쓰기 때문에 별로 큰 차별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섭은 본인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섭을 어떤 식으로 풍부하게 쓸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연습을 위해서 교수님들 사례집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교수님 사례집은 풍부하게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김향기 교수님의 사례연구 행정법 연습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렵게 느끼신다는 점에서 초시생분들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좀 공부가 잘 되시고 좀 구력이 쌓이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섭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조문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행정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본인의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